내각제 개헌을 명분으로 대한민국 마지막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직 이재명 파리, 윤석열 파리, 진보 파리, 보수 파리 하는 기득권만 있을 뿐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에는 제2, 제3의 이준석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개혁신당의 정치자금, 평상시에 정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전부 영수증으로 처리해서 온라인에 상세히 공개하겠다. 개혁신당 당대표이기 또 다른 새로움으로 지긋지긋한 여의도 정치와 정면승부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안에서 당원들의 뜻이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 토론의 주제는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이른바 5명의 저는 오늘도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행되는 토론회 이런 걸 보고 제가 누구에게 한 표 던질지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당에서 전당대회 치를 때 보였던 그런 안 좋은 문화들과는 저희가 단절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언제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하느냐.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최고위원 출마자 기호 2번 천강정입니다. 먼저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치과의사인 제가 왜 정치하냐고요? 입만 열면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입으로만 민생 살리는 정치에 분노해서 정치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내각제가 공약이냐고요? 유신 정권으로 김재규 씨의 총구가 박정희 대통령을 향했어도 이로 인해 하나이가 일으킨 12.12 사태가 일어났어도 이로 인해 신군부 독재가 시작되어 5.18이라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대통령 탄핵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75년 9개월 10일째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통령에 저항했던 사람들 어찌 됐는지 잊으셨습니까? 대통령의 권력에부터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잊으셨습니까?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에 분노하는 사람들 눈동자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분노한 국민들 앞에 대통령 하겠다 나서시겠습니까? 백단사에 오르시겠습니까? 봉이바위에 오르시겠습니까? 이번엔 누가 어디로 오르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자만일 것입니다.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제가 의대 공부하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만 이틀만 버티면 된다. 이런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국민 행복과 아이들 미래가 관심인 대한민국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제가 내각제를 공약한 이유입니다. 내각제 개헌을 명분으로 대한민국 마지막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신당으로 정권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 있습니다.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 기호 1번 전성균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비전 발표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비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사회적 자본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 건데 사법 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부 111위, 한국 정치 114위입니다.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점수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으킨 건 오직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도 적어도 한 10등 안에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론이 사라졌습니다. 파만 흔들면 되는 이 대한민국 정치.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팥값은 그대로고 다른 물가는 오르고 있는 이 기이한 대한민국. 우리가 집권해도 제1야당이 돼도 이뤄지는 것이다. 쪽팔리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수십 년간 수백조의 예산을 썼지만 결과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 거대 양당이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해결할 의지가 없는 직무유기자들인가? 저는 이 거대 양당이 무능하고 직무유기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번갈아가면서 대한민국 이끌 그 미래, 저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을 만들 사람, 홈런 치는 4번 타자 허은하입니다. 3.6%, 21대 총선에서 우리 개혁신당의 득표율입니다.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득표율이지만 4년 뒤 총선에서 똑같은 득표율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53.6%, 저희 개혁신당이 가야 하는 목표치입니다. 수권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허은하 어떻게 하겠는가? 두 가지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2026년도 지방선거 승리하겠습니다. 2027년도 그 기사를 몰아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첫째, 저희는 중앙당 조직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저희는 너무 빠르게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직을 체계화시키고 당원을 참여에 활성화시키고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시는 디지털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당의 조직을 구축한 뒤 저는 지역의 당원 협의회를 창설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우리 모든 지역에 당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1대에는 사실 풀뿌리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헌신을 했던 지역구 출마자들 덕분에 저희가 정상적인 정당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축하합니다. 다음엔 제대로 치르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당 조직을 제대로 구축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인재를 제대로 발굴해야겠죠. 저는 정치 학교를 제대로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에는 제2, 제3의 이준석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이준석을 만들고 저는 프로그램 제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약속드립니다. 4월 10일 자정쯤 저는 숙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출구조사에서 8% 조금 더 나왔다가 이게 더 올라가서 적어도 10% 넘어야 적어도 선거 자금의 절반은 건질 건데 이런 간절함으로 지켜보다가 이게 결국 7%대로 빠지는 걸 보고 제가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전에 11월 달에 저희 집 근처로 찾아와서 개혁신당 한번 만들어보자. 대구에 가서 보수의 신장을 한번 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대구에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고 대구 시당을 만들고 그리고 정말 제 고향이었지만 낯설고 물설고 말씨도 좀 다른 것 같고 사람도 너무 낯선 곳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선거를 치렀던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제가 정말 1시간 동안 눈물을 펑펑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차피 매일 듣는 게 배신자들, 너희들은 3%도 못하고 망해야 돼. 이준석이다. 이런 얘기를 매일매일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저를 찍어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제가 기껏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어머니도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좋아서 찍은 거 아니라고 얘기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발 비교라도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이제 대구도 국민의힘이 좀 한 번씩 바뀌어야지 우리 대구가 발전한다고.
그 저한테 경쟁이라도 한번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렸지만 아무도 정말 제 명함 한 장 받아주는 것도 정말 그분들이 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개혁신당에 대한 이 선입견과 편견이 이렇게 뿌리가 깊구나, 처절하구나. 이걸 깨지 않고는 2026년도에 지방선거에 나가면 또 우리 개혁신당 후보자들을 다 이렇게 죽이겠구나. 정말 돈 잃고 몸 버리고 폐가망신 시키겠구나. 그러면 누가 과연 2026년 지방선거 때 출마해서 우리 개혁신당의 대표로 뛰려고 하겠구나.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당대표가 되면 이 15%의 지지율은 깔아줘야지 제2의 이준석, 제3의 천하람이 나타나서 우리 개혁신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꿈꾸는 전국정당, 수권정당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로 뼈저리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 개혁신당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게 우리 개혁신당의 정치자금, 단순히 선거 비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정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전부 영수증으로 처리해서 온라인에 상세히 공개하겠다. 당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는 당대표 후보자로서 지난 총선 전에 있었던 성급한 합당 과정,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물론 합당 당시 당직을 맡았었던 저로서는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의 고뇌를 이해합니다. 새로운 당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중압감, 수만 명의 동지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책임감에 정말 컸을 겁니다. 하지만 당원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는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안에서 당원들의 뜻이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보수정당입니까? 혹시 불분명한 정체성을 포장하기 위해서 당원과 지지자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런 정당은 아닙니까? 당원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민들께 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보수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보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나아졌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섣불리 남 탓, 구조의 탓을 하지 않고 책임의 가치를 목숨처럼 여깁니다. 우리는 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만 무분별한 퍼주기는 반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지만 굴종적인 태도는 거부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는 보장하지만 특정 성별을 향한 특혜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당대표 이기인이 이끄는 개혁신당은 이러한 명료한 원칙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구성원 간의 이견이 있다면 끝장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 내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님 바로 앞으로 나오셔서 축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서울에서 일정을 하고 오느라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무엇보다도 우리 늠름한 5명의 당 지도부가 되기 나선 우리 당원 5명을 보니 또 굉장히 자랑스럽고, 무엇보다도 이 대전, 충청,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당세를 확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화성 을에서 지역구에서 선전하면서 젊은 세대가 함께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많이 세워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전, 세종, 충청 지역도 세종시만 해도 인구가 아주 젊은 지역이고, 대전만 해도 정말 젊은 연구자들이나 아닌 새로운 그런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곳이고, 저희가 테마를 삼아가지고 공략하기 참 좋은 곳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대전, 충남, 충북 그리고 세종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 개혁신당이 녹아들 수 있을지를 오늘 토론회와 정견 발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 후보들이 잘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이번 전당대회 저희는 총선 이후에 계획된 대로 당원대표에 따라 가지고 순탄하게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정당들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아니면 어떤 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치르는 시점이나 아니 방식마저도 지금 정하지 못하고 혼란에 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개혁신당이 가장 질서 있는 모습으로 가장 빠르게 당 체제를 정비해서 무엇보다도 2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이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압도적인 성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대전, 충청, 세종 지역에서 정말 훌륭한 후보자들이 도전하셨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전, 충청, 세종 지역에서 당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실을 맺는 시점이 아마 그 지방선거에서의 도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도 그렇고 다른 지도부 구성원들도 각자의 선거를 뛰느라 서로 돕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했지만은 제가 적어도 대전, 세종, 충청에 정말 출마하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출마하실 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은 2년 뒤에는 아마 이 대전, 세종, 충청의 선거 제가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날까지 함께 해주겠습니까? 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도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진행되는 토론회를 보고 제가 누구에게 한 표 던질지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 네, 다른 당에서 전당대회 치를 때 보였던 그런 안 좋은 문화들과는 저희가 단절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언제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것을 살펴주시기를 당대표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개혁신당이 새롭게 시작하는 전당대회에 룰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대학생 토론평가단과 그리고 또 언론인 평가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 정말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후보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이정환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